이 남자는 무공이 너무 강해서 무리민들의 추격을 받게 됐어. 죽기 직전 남자에게 미련이 남아있었기에 하늘이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지. 그는 허베이 펜가의 폐물 사공자로 환생했어. 이야기는 시작으로 돌아가 허베이 펜가 5대 세가의 정점에 서 있던 가문. 하지만 그건 이미 옛날 얘기야. 지금 펜가엔 도황 팽지 한 명뿐. 끝물이 됐지. 마지막 칼 가슴에 꽂히면서 팽지이는 쓰러졌고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어. 15년 전 펜가의 전임 가주 팽전하 요원이 팽지이를 거뒀지. 팽시성을 하사하고 팽지이를 펜가의 칼로 키우기로 했어. 하지만 지금 현 가주 팽대야임은 살기 위해 팽지이를 희생양으로 보냈지. 한 조각 한 조각 포획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팽지이는 자신이 왜 펜가 적자라 아닌지 원망했어. 왜 가주 쟁탈에 참여할 권리가 없는지. 그러다 이 생에 만났던 사람들이 떠올랐어.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눈을 떠야 해. 이 진심이 하늘을 감동시켰는지 팽지이는 정말 눈을 떴어. 그리고 익숙한 두 사람이 보였지. 남자는 타이후, 여자는 지에요. 타이후가 급히 외쳤어. 사공자님, 괜찮으세요? 팽지이는 의아했어. 왜 자기를 사공자라고 부르지? 거울을 보니 펜가 사공자 팽오천의 얼굴이었어. 장면이 바뀌고 펜가 전사자 묘지 팽오천이 팽지의 무덤 앞에 무릎 꿇고 머릿속이 하얘졌지. 나는 과거로 돌아왔을 뿐 아니라 전생에 습격당해 죽은 팽오천의 몸에 빙의했어. 게다가 과거에 내가 팽오천 대신 죽었잖아. 팽오천이 고민하고 있을 때 팽가 대공자 팽대야이가 왔어. 팽대야이를 보자 팽오천은 분노를 억누르며 담았어. 이 자식을 죽이면 안 돼. 팽대야이는 팽지의 무덤을 모욕하고 떠났지. 가면서 둘이 왜 함께 죽지 않았냐고 중얼거렸어. 팽오천은 전생의 인들을 떠올렸어. 그리고 분노하여 외쳤지. 지에요, 타이후. 둘은 급히 무릎 꿇었어. 팽오천이 말했지. 나는 팽가 가주가 될 거야. 타이후는 깜짝 놀랐고 지에이오는 바로 팽오천을 막으며 말했어. 너무 무모하십니다. 다른 공자들이 가만 안 둘 겁니다. 팽오천은 단단히 불었지. 괜찮아. 나를 따를 거야. 둘은 주저없이 따르겠다고 했어. 장면이 바뀌고 팽오천이 동굴로 돌아왔어. 좌전하며 자신의 몸 상태를 살폈지. 먼저 무공부터. 이때 팽오천은 걱정했어. 전생의 팽오천은 피와 칼을 무서워했거든. 팽오천이 공법을 운용하자 지양의 기운이 솟아났어. 무공을 배우기에 좋은 체제였지. 한 달 뒤 연로장에서 팽오천은 자신의 몸을 단련했어. 이전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였지. 타이후는 팽오천의 변화에 감탄했고 지에이오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 둘의 의견이 달랐지. 타이후는 도련님이 언젠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고 지에이오는 지금이 너무 늦은 건 아닌지 걱정했어. 점심 무렵 둘은 방석하게 왔어. 주변 사람들이 팽오천의 최근 변화를 수군거렸지. 팽오천은 타이후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금방 온다고 했어. 그리고 계단을 올라갔지. 문지기가 팽오천을 보고 손으로 막았지만 팽오천이 가볍게 잡아당기자 둘은 날아갔어. 떨어진 둘은 팽오천의 무공에 놀랐어. 팽가 최강의 신법이었거든. 혼원병력 신공. 둘을 무시하고 팽오천은 들어가서 비급을 뒤졌어. 드디어 비급 하나를 찾았지. 이름은 선왕굴림보. 팽가 최강의 보법이야. 전생의 팽지이는 이 공법을 배울 권리가 없어서 다른 보법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어. 둘을 합치면 생각이 겁이 따지 미치자 팽오천은 흥분을 참지 못하고 연무장으로 가서 시험해봤어. 타이후는 걱정했지. 도련님의 성격을 알았거든. 하지만 팽오천이 선포적인 무술 찬재란 건 몰랐어. 팽오천은 전생에 자신이 만든 보법 패왕진보를 펼쳤어. 패왕진보. 그러고 나서 팽오천이 빠르게 몸을 돌리자 산왕굴림보도 성공했어. 하지만 끝이 아니었지. 팽오천이 다시 몸을 돌리자 두세가 맹렬히 터져나왔어. 타이후는 그 기세에 충격받았고 팽오천은 담담히 2초씩은 철혈행구도라고 했어. 장면이 바뀌고 탁자 위에 음식이 가득했어. 오늘은 팽오천의 생일이었거든. 지에이오는 온종일 준비했는데 지에이오는 우울하게 말했어. 오늘이 도련님 생일인데 올해는 아무도 축하하러 오지 않았어요. 팽오천은 담담히 말했지. 10년만 줘. 10년 뒤 내 생일은 완전히 달라질 거야. 말하는 사이 문 밖에서 그림자가 나타났어. 팽가 승공자 팽시에이였지. 셋이 나가서 맞이했어. 팽시에이가 스모를 들고 팽오천에게 빠르게 다가왔지. 그리고 선물을 던졌는데 보니까 벌레 한 무더기였어. 팽시에이가 계속 비웃는 소리를 들으며 팽오천은 참지 못했어. 손에 든 벌레를 허물러 다들었지. 그리고 팽시에이를 도발했어. 팽시에이는 굳었어. 어릴 때부터 자신이 괴롭히던 팽오천이 반박할 줄은 몰랐거든. 그리고 추억을 안겼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 팽5천이 날아오는 주먹을 확 잡았어. 그리고 힘껏 쥐었지. 팽쉐이는 아파했고 이 녀석 힘이 왜 이렇게 세졌지. 그러다 팽5천 허리춤에 칼을 봤어. 그래서 겨루자고 제안했지. 자기가 팽5천에게 5조직 양보하겠대. 팽5천은 담담히 웃었어. 그리고 칼로 팽쉐이를 내리쳤지. 팽쉐이는 반응해서 칼로 막았는데 맞고 나서 후회했어. 팽5천의 칼은 정말 빠르고 사나웠거든. 팽쉐이는 충격받았어. 이 녀석한테 어떻게 지냐고. 그래서 과감히 팽가 치강 무공을 썼지. 험원 병력도. 팽5천은 단단히 칼을 쓰며 팽가 기초 모합 메모도결을 펼쳤어. 팽쉐이는 당하지 못하고 날아갔지. 거기서 끝이 아니야? 주먹이 계속 날아갔어. 다음 달 팽가 원래 회의가 열렸어. 대리가수 팽유에노가 회의를 시작하였는데 한마디가 현장 전체를 놀라게 했지. 맞아. 올 사람은 한 달간 패물이었던 팽5천이야. 회의가 시작됐어. 팽쉐이는 기분이 나빴고 다른 두 형들은 멀쩡했어. 그러자 팽유에노가 감탈각 사람들에게 먼저 시작하라고 감찰각주가 말했어. 사도공자를 수역한 자객의 신분은 밝혀졌고 팽가와 원수진 무구였어요. 사수공자를 노린 이유는 호의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팽5천은 듣자마자 거짓말인 걸 알았어. 선생님은 팽대야이가 팽쉐이에게 화살을 돌렸는데 팽쉐이는 그래서 가주 경쟁 자격을 잃었지. 그러자 팽쉐이가 손에 자를 흔들며 잠깐 생각하더니 일어나서 말했어. 좀 늦었지만 나 팽5천 정식으로 수가주 경쟁에 참여하겠습니다. 팽쉐이가 화내며 외쳤어. 너는 가문에 기여한 게 없잖아. 투정 부린다고 되는 줄 알아? 팽5천은 팽쉐이를 무시하고 계속 말했지. 최근 연세사 임마 바이 임모가 이곳을 난장판으로 만들었고 벌써 7명의 아가씨가 이장분을 지겨 낚이면 반드시 잡아오겠습니다. 둘째 형이 듣고 동의했고 후갑주도 손을 들어 동의했어. 팽유에노는 생각하다가 팽대야이도 말했지. 5턴이 밖에 나갈 때가 됐어. 겉으론 걱정하는 턱이지만 팽대야이는 분명 뭔가 꾸밀 거야. 팽유에노는 모두가 동의하자 팽5천에게 바이 임모를 사냥하라고 선포했어. 그날 밤 팽5천은 전생 기억을 따라 쌍기산에 왔어. 타이후에게 설명했지. 희생자들은 공통점이 있어. 목에 점이 있다는 거지. 말하던 중 팽5천이 뭔가 눈치채고 둘은 경계했어. 조용한 숲을 보며 팽5천은 착각인가 싶었어. 그리고 타이후와 떠났지. 둘이 멀어지자 연기 속에서 그림자가 나타났어. 자세히 보니 변장한 지혜요였지. 그때 사령문 별원. 바이 임모가 사령문 둘째 딸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어. 점이 있는 목을 보며 바이 임모는 미친 어머니를 떠올렸지. 그리고 자신의 목을 꽉 쥐며 진정하려 했어. 그날 밤 바이 임모가 몰래 들어와 여자의 방으로 갔어. 여자의 목을 조르려는 순간 여자의 목에 점이 없다는 걸 깨달았지. 잠깐 멍하니 있는데 수월던 팽5천이 나왔어. 둘은 순식간에 전투태세로 들어갔지. 바이 임모가 팽5천을 협박하며 떠나라고 했어. 팽5천은 담담히 웃었고 둘은 싸우기 시작했지. 바이 임모가 먼저 손으로 팽5천을 질렀어. 팽5천은 칼로 막았고 칼자루를 돌려 바이 임모를 날려버렸지. 바이 임모는 상대가 만만치 않다고 오래 끄면 변수가 생길까봐 과감히 대기를 썼어. 하지만 팽5천이 중력 이격으로 그 음산한 이적을 흩어버렸지. 바이 임모는 지약 내공을 보고 팽5천이 팽가 사람인 걸 눈치챘어. 단밖에선 지혜이요가 팽5천 쪽을 조용히 지켜보며 칼을 준비하고 있었지. 그러자 바이 임모가 빠르게 팽5천에게 돌진했어. 입으로는 팽가가 별거 아니다고 도발하며 팽5천은 듣고 화났지. 자신의 토시 털혈맹구도를 바로 펼쳤어. 바이 임모의 다리 떨어졌고 무릎 꿇고 보통스럽게 오부지다. 팽5천은 선홍비 피를 보자 머리가 어지러웠어. 하늘이 팽5천에게 호랑이 같은 몸을 줬지만 사슴 같은 심성을 준 건가? 팽5천이 멍하니 있는 사이 바이 임모가 빠르게 목을 조였어. 흉악한 얼굴의 바이 임모를 보며 팽5천은 칼든 손이 떨렸어. 칼을 던지고 주먹으로 바이 임모를 잡지. 바이 임모가 안 놓자 또 충격 일격을 날렸어. 바이 임모는 바로 날아갔고 숨을 고른 팽5천이 무릎 꿇고 앉았어. 타이후가 동요했지만 손으로 막았지. 혼자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어. 그러자 바이 임모가 다시 한기를 방출했어. 팽5천은 발밑이 흔들렸지. 그리고 순항 울린 모로 순식간에 바이 임모 앞에 섰어. 한 칼을 그었고 바이 임모의 다른 팔도 떨어졌지. 바이 임모는 자수하며 쓰러졌어. 타이후가 급히 달려와 팽5천은 괜찮다며 타이후에게 마무리하고 하고 자기는 갈 곳이 있다고 했지. 정면이 바뀌고 쌍기산 정상 오순봉. 팽5천이 덩굴을 베자 신비한 동굴이 드러났어. 전생에 바이 임모가 추격당해 이 동굴로 피신했었지. 화가 고기 빼서 지보를 얻고 실력이 크게 늘었거든.
하지만 바이모는 이번 생에 팽오천을 만났어. 지보는 팽오천 것이 들 수밖에. 하지만 눈앞에 지보는 5월 빙화. 팽오천의 지향 내공과 안 맞아. 생각해보니 전생에 이 약이 투여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상자를 꺼내 따기 시작했지. 다 따고 팽오천이 동굴에서 나왔는데 이미 오래 기다린 지혜요가 보였어. 팽오천이 자신을 알아본 걸 알고 지혜요가 칼을 뽑았지. 팽오천은 당장이 말했어. 대공사가 보낸 자객이지. 지혜요는 놀라며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어. 팽오천이 설명했지. 걸음걸이와 호흡이 평범하지 않아. 입으로 습관을 숨기는 것 같더라고. 지혜요는 멍하니 있다가 칭찬했어. 이걸 눈치채셨다니. 지혜요가 본론으로 들어갔지. 자기가 살수이고 문파는 천살탱곤이래. 팽오천은 듣고 충격받았어. 천살탱모는 무림순위권 문파이고 사랑은 10대 고수잖아. 지혜이요가 계속 말했어. 공자님도 죽음을 피하기 어려워요. 팽오천이 지혜이요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냐고 물었지. 지혜이요는 소가주 경쟁을 포기하면 안 죽이겠대. 하지만 팽오천은 반도했어.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지. 그래서 지혜이요는 칼을 들 수밖에 없었어. 칼을 드는 순간 갑자기 떠올랐지. 팽오천의 어머니가 죽기 전 지혜이요에게 팽오천을 보호하라고 부탁했던 거. 칼끝이 멈췄어. 팽오천이 당당히 말했지. 나를 죽일 수 없을 거야. 다른 사람들은 날 배신할지 몰라도 너는 덜지 않아. 지혜이요는 눈물을 흘리며 칼을 던졌어. 팽오천의 옷깃을 잡고 소리쳤지. 왜 가장 위험한 길을 가세요? 팽오천이 지혜이요의 두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어. 마음 안 바꿀 거야? 단호한 팽오천을 보며 지혜이요가 어쩔 수 없이 말했지. 돌아가신 어머님은 천살탱문에 외동을 놀라며 속으로 생각했어. 사랑이 내 외할아버지하고 팽오천이 놀라는 사이 지혜이요가 무릎 꿇으며 말했어. 전에는 공자님이 위험에 빠지는 걸 막으려 했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니 받아들이겠습니다. 돌아가신 아가씨의 유언대로 목숨 걸고 공자님을 지키겠습니다. 다음 날 일행은 돌아갈 준비를 했어. 지혜이요는 몰래 팽대야이가 보낸 자객들을 처리했지. 결국 일행은 가문으로 돌아왔고 팽오천도 소가주 경쟁 기회를 얻었어. 장면이 바뀌고 팽유에노의 집무실에 팽유에노가 단을 들어 경의를 표했어.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우린맹 허베이성 총분부장 공선첸이야. 공선첸이 온 목적은 바이인모를 직접 압송하기 위해서였어. 바이인모의 사부가 사도천의 5대 호법 중 한라인 청빙은마거든. 팽유에노는 놀랐고 둘이 밖으로 나왔는데 마침 돌아온 팽오천과 마주쳤지. 팽오천이 덩중히 인사했어. 공선첸이 팽오천을 타온 본 순간 팽오천이 범상치 않다고 느꼈지. 바로 러브콜을 보냈어. 팽유에노는 놀라서 말을 제대로 못했고 팽오천은 정중히 사과하며 공선첸의 대안을 거절했어. 공선첸이 틀에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지. 이 여성 나중에 우리 매부품을 일으키고야. 장면이 바뀌고 연무장. 타이후가 팽오천과 함께 연습하고 있었어. 타이후가 전력을 다했지만 팽오천을 못 당했지. 팽오천이 녹초가른 타이후를 일으켰어. 그리고 지혜이요에게 비급을 다져오라고 했지. 맞아. 팽오천이 기량한 공법이야. 타이후가 놀랐는데 팽오천이 지혜이요에게 작은 소리로 동원할 수 있는 탈수가 있냐고 물었어. 지혜이요가 있다고 했지. 확실한 대답을 듣고 팽오천이 바로 돌아서 떠났어. 잠시 밖에 나갈 거라고 하며 지혜이요에게 이번엔 따라오지 말라고 했지. 타이후는 멍했어. 그리고 돌아서며 호회유기라고 말했지. 다른 쪽 산시성 타이위안 사도천의 고수 두 명이 길을 뻗고 있었어. 검은 머리 남자는 헤이씨, 붉은 머리 남자는 칭씨. 둘이 온 목적은 팽오천을 추격하기 위해서였지. 청빈누마가 사랑하는 제자가 잡혔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분노했거든. 둘에게 반드시 팽오천을 잡으라고 했어. 둘은 주막에 왔어. 무별알로 차고 들어가니 술 마시는 팽오천이 보였지. 둘은 곧장 팽오천에게 걸어갔어. 눈빛으로 구경꾼들을 쫓아내고 팽오천 옆에 앉았지. 아직 안 먹은 면을 보고 치시가 바로 집어먹었어. 그리고 손을 팽오천 옷에 대충 닦았지. 팽오천은 이런 모욕을 참을 수 없었어. 술병을 들어 치시 머리에 부어버렸지. 그리고 몰어치기 한 번, 치시가 날아갔어. 헤이시가 빠르게 덤벼들었고 팽오천은 여유롭게 성강처럼 헤이시 뒤로 갔어. 그리고 한 잔을 날렸지. 헤이시도 날아갔어. 기세 잠기한 팽오천을 보고 둘도 진지해졌지. 치시가 공격하며 채찍을 휘둘렀어. 팽오천은 공중으로 뛰어피했지. 그리고 총력이 들어 치시에게 돌진했어. 헤이시가 급히 막았지만 팽오천의 힘이 너무 세서 둘 다 날아갔어. 그 이덕 후 팽오천은 자신의 대력 부족을 깨달았지. 그런데 저 둘은 멀쩡했어. 둘이 빠르게 팽오천에게 달려왔어. 팽오천은 공격에 당황했지. 긴 칼이 엉켰고 헤이시가 뒤에서 덮쳤어. 팽오천은 손으로 막을 수밖에 없었지. 지겹이겹으로 둘을 다시 날렸어. 하지만 팽오천도 무리해서 내상을 입었지. 둘이 계속 공격할 때
팽5천은 가족과 형제들을 떠올렸어. 표정이 굳어지더니 패왕징모를 펼쳤지. 치시를 승사했어. 헤이시가 멍한 사이 빠른 카이나라와 헤이시도 죽었지. 이 싸움 후 팽5천은 대력을 키워야겠다고 깨달았어. 전생 친구가 한 발이 떠올랐지. 산시의 기연에 가볼 만하다고 망설이다가 결국 가려 했어. 돈주머니를 남기고 출발했지. 산시성 다툼. 팽5천이 기연 장소에 왔어. 옆에 석공이 뭔가 눈치채고 팽5천을 봤지. 팽5천은 신경 안 쓰고 동굴로 들어갔어. 먼저 불쌍해 절하고 내력을 모아 주먹을 날렸지. 삼면이 바뀌고 산시성 타이위안 중심바. 하양무아니. 아까 주막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 여자가 웃으며 맞이해서 주막 주인을 상층으로 데려갔지. 사주세고 입은 여자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 둘이 얘기하다가 주막 주인이 돈주머니를 꺼냈지. 여자가 멍하니 있다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어. 이 사주세고 여자는 천살탱군 산시성 분타주 화렌이야. 화렌이 편지를 펴보니 금기상단 정보를 수집하라고 써 있었어. 그때 화렌이 뭔가 떠올리고 급히 사공다가 어디 있냐고 물었지. 소련님이 찾는 사람이 곧 죽을지도 모른대. 다른 쪽 팽5천이 주먹으로 속벽이겠어. 그리고 마른 시체를 봤지. 이분은 아주 오래전 혼자 수많은 사교와 맞섰던 천살불이야. 팽5천이 이 선배를 반판하고 있을 때 동고 입구에 그림자가 나타났어. 이 사람은 사도천의 대공자 철권 타이 우련이야. 철권이 천천히 팽5천에게 걸어왔어. 무시무시한 기세를 뿜으며 팽5천은 이 사람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경계했지. 긴 칼을 보며 승산이 없을 거란 걸 알았지만 그래도 단호하게 칼을 들고 맞설 준비를 했어. 밖에 석공도 안의 소리를 듣고 천천히 일어섰지. 동굴안 팽5천이 맞아서 무릎 꿇었어. 타이 우연도 자기가 팽5천을 너무 얕봤다고 인정했지. 팽5천이 비틀거리며 이러다 긴 칼로 충격했어. 타이 우연도 주먹으로 충격했지. 동굴 안에 연기가 자욱했어. 부딪힌 후 팽5천이 바닥에 쓰러졌지. 전에 흑족성서와 싸우고 남은 내상 때문에 게다가 원래 내력이 성들보다 부족해서 팽5천은 이제 일어설 수도 없었어. 타이 우연이 D급으로 벌어가는데 팽5천이 다시 힘겹게 일어났지. 타이 우연이 먼저 놀랐고 돌아서서 순식간에 팽5천 뒤로 갔어. 주먹을 날렸지. 광소리가 들렸는데 타이 우연의 주먹을 그 석공이 막았어. 석공은 천사의 소원을 지키는 사람이래. 그리고 둘에게 누구냐고 물었지. 타이 우연이 놀라며 자기가 사도천 대공자라고 했어. 팽5천은 공손히 자기가 팽가 사공자라고 했지. 들은 후 석공이 돌아서서 타이 우연에게 물러나라고 했어. 목함은 먼저 타진 사람 거래. 타이 우연이 말했지. 먼저 타진 사람이 죽으면 다르잖아요. 석공이 화를 내렸는데 타이 우연이 계속 말했어. 천살불이 예전에 우리 사람 많이 죽였어요. 이 목함은 속죄품이어야죠. 석공이 멍하니 있었어. 말문이 막힌 거지. 정멸하를 웃었고 그때 팽5천이 벌떡 일어나 중력 이적을 땅에 내리쳤어. 그리고 분노하여 외쳤지. 이건 속죄품이 아니야. 천살불의 소원은 소림으로 돌아가는 거였어. 이원 사도들이 진심으로 천사의 소원을 존중할 것 같으세요? 타이 우연이 바로 주먹으로 팽5천을 날렸어. 팽5천이 쓰러졌지. 타이 우가 팽5천을 뒤지려던 순간 석공이 갑자기 주먹을 들어 올렸어. 그런데 팽5천은 그 뒤에 일어난 일을 보지 못한 채 다시 깨어났을 땐 주변엔 그 석공만 남아있었어. 팽5천이 바이오는 어디 갔냐고 물었어. 석공은 태연하게 내가 쫓아냈다고 했지. 근데 그 놈이 너한테 험한 말을 남겼어. 다음에 만나면 죽이겠대. 팽5천이 힘겹게 대답했어. 그럼 일단 그 놈이랑 한마디 지기 비워야겠네. 석공이 팽5천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 그리곤 천살불 앞으로 가서 절을 했지. 나무 상자를 들고 팽5천한테 던졌어. 팽5천이 열어보니 편지 한 통, 비급 한 권, 그리고 작은 상자가 하나 더 있었어. 편지엔 인연 있는 사람이 비급을 소임에 전해달라고 써 있었어. 작은 상자 안에 대헌다는 사례근이고 다 보고 나서 팽5천이 감탄했어. 팽5천이 작은 상자를 열었어. 석군이 말했지. 이건 이제 내 거야. 근데 나중에 소림에 가면 꼭 다 내줘. 선승이 죽었어도 편히 쉬지 못했다고 팽5천이 기꺼이 동의했어. 장면이 바뀌고 팽5천이 좌선을 하고 있었어. 대환단을 단숨에 숨겼지. 대환단이 팽5천 몸속에서 전기로 변했어. 이 기세라면 인도 기맥을 뚫을 수 있을 거야. 그때 마교교주의 모습이 머릿속에 나타났어. 가슴이 찔리고 귓가엔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이 들렸지. 마교교주의 귀신 같은 목소리가 울렸어. 그때 왜 날 쫓아오지 않았냐고 팽5천이 기다렸어. 이건 자신을 심하라는 이건 이원생의 일이니까. 전생 그때 팽5천은 이미 죽었었지. 주먹을 날려 신발을 부숴버렸어. 인도 기맥도 성공적으로 돌렸지.
팽오천이 옷을 입고 어디로 갈지 고민했어. 그때 사람들이 빠르게 다가왔어. 팽오천도 즉시 경계했지. 사람들이 팽오천을 둘러쌌어. 무릎 꿇고 절하여 중점을 휴했지. 와단이 가면을 벗고 설명했어. 전세탱군 센서 분타주입니다. 영패를 꺼내려 말했어. 이 영패가 있으면 무료로 의를 할 수 있습니다. 팽오천이 놀란 표정으로 영패를 받았어. 팽오천이 무슨 일로 나를 찾았냐고 물었지. 영패만 전하려던 건 아닐 텐데 뭔가 떠올랐어. 내가 찾는 사람한테 무슨 일 생긴 거냐고 물었지. 와란이 대답했어. 말씀하신 대로 찾으시던 경제장관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팽오천은 기업보다 빨리 일어날 줄 몰랐어. 며칠 후 경제장관이 이동 중이었어. 선토의 남자는 근심에 가득 차 보였지. 경제장관 단주 진웬일이었어. 그 전에 슈바는 흑상을 찾아다녔지만 아들을 살릴 약은 못 구했어. 호위 무사 통명이 말했어. 북해빈궁에 찾으시는 게 있을 겁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화살이 날아왔어. 통영이 급히 막아냈지. 누구냐고 소리쳤어. 대한들이 숲에서 뛰쳐나왔어. 호위 부사들을 마구 베기 시작했지. 통영이 말에서 뛰어내렸어. 빠르게 움직였지. 순식간에 몇 명의 머리가 떨어졌어. 통영이 소리쳤어. 돌아갈 생각은 이지간치 보여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 겨우 이유고수 하나가 설정고수 혈랑도를 상대하였다고. 진웬일이 깜짝 놀랐어. 급히 소리쳤지. 돈은 얼마든지 줄게. 그만둬. 제발 멈춰. 말이 끝나자마자 혈랑도가 돌진했어. 한 칼에 통명을 대었지. 진웬일은 충격에 빠졌어.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혈랑도가 다시 힘을 모았어. 고기가 땅을 갈랐어. 진웬일을 향해 날아갔지. 바로 그때 팽오천이 비어들었어. 탈로 도기를 막아냈지. 혈랑도의 어로골이 굳었어. 팽오천이 손을 털었어. 혈랑도를 도발하여 덤비라고 했지. 혈랑도가 급히 부하들을 보냈어. 부하들이 공허하게 달려들었지. 팽오천이 발을 들어 올렸어. 세게 내리쳤지. 주변 부하들이 날아갔어. 땅이 갈라지며 구덩이가 생겼지. 혈랑도가 놀라는 사이 팽오천이 주먹에 힘을 모아 도진했어. 주먹을 당이자 혈랑도가 날아갔지. 나무의 길엔 제 꿈쩍도 안 했어. 팽오천이 자신의 힘에 감탄하며 하이우와 겨룰 만하다고 생각했어. 진웬일이 다가와 감사를 표했어. 팽오천이 돌아섰어. 진웬일에게 큰 걸음으로 다가갔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 아버님을 살리고 싶으신가요? 두 사람이 경제상단 저택으로 돌아왔어. 집 앞은 한기가 가득했지. 진웬일이 팽오천이 강행하려 하자 급히 말렸어. 딸이며 걱정하는 진웬일을 보고 팽오천이 깨달았어. 공손히 설명했지. 사실 수단주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수단주가 행장 중에 여방사에게 모였다더군요. 여방사는 극연 속성이야. 치료하려면 극은 속성의 영약이 필요합니다. 말하면서 팽오천이 옷을 더듬기 시작했어. 안에서 진나이롱맨이 들어오라고 했지. 문을 열자 주변에 비목과 약초가 가득했어. 진나이롱맨이 침대에 약하게 앉아있었지. 팽오천이 이에 바르게 인사했어. 선생의 이 사람이 지략이 대단했거든. 그만이라 불렸으니 잘 사귀어야 해. 진나이롱맨이 미소 지으며 앉으라고 했어. 소매를 걷어 온몸에 퍼진 뱀독을 보여줬지. 북해빈궁의 빙정이나 천년설산만이 이 독의 효과가 있다던데. 하지만 북해빈궁은 그런 걸 외부에 안 줘. 팽오천이 듣고 나서 말없이 나무 상자를 꺼냈어. 여기 5월빈 화가 있습니다. 두 사양이 깜짝 놀랐어. 팽오천이 서령했어. 여행 중에 우연히 구한 겁니다. 이 약을 소단주께 드리겠습니다. 소단주께서 제가 팽가 가지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진웬일이 즉시 팽오천의 손을 잡았어. 감사를 표했지. 하지만 진나이오맨은 말했어. 사실이라면 전 이걸 받을 수 없습니다. 진웬일이 급해졌어. 진나이오맨을 꼬지잡지. 진나이오맨이 땀을 닦으며 계속 설명했어. 공자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우연의 일치예요. 제 병은 급비였는데 정유문의 습격 시간에도 정확히 나타나셨어요. 팽오천은 진나이오맨의 총명감에 놀랐어. 보통 사람이었으면 진작 생각했을 텐데 진나이오맨이 계속 말했어. 세상에 이렇게 우연한 일이 있을 리 없어요. 팽오천이 빙그레 웃었어. 이었으며 말했지. 제 외조부는 탄살탱문의 사랑입니다. 천살탱문의 덩보역은 아실 겁니다. 진나이오맨이 놀랐어. 정보에 따르면 정윤문이 경제상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팽오천이 설하며 말했어. 제 처지상 외가를 고려하기 어려워서 정보 출사를 숨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나이오맨이 어느 정도 믿는 것 같았어. 그러자 팽오천이 손을 내밀며 말했어. 상인은 정확한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 아닙니까? 수단주께서는 제 가치를 보시겠습니까? 진나이오맨이 가볍게 웃었어. 일어서서 팽오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 협력하겠습니다. 천하의 모든 재물을 갚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긴 해도 단기간은 불가능해.
경대상단 떼고 모든 상단이 정윤문 수납이에 있거든. 팽오천이 알아챘어. 정윤문만 사라지면 해결되는 거네요. 진 나요맨이 의아하게 고개를 끄덕였어. 팽오천이 돌아서서 나갔지? 멍한 두 사람만 남았어. 장면이 바뀌었어. 팽오천이 북긴 방에 도착했어. 망둥 두 사람을 보며 팽오천은 말없이 발로 찼어. 그 사람이 날아갔지. 또 주먹한 방. 줄벽 이후도 직사했어. 팽오천이 술 한 모금 마셨어. 주먹을 들고 돌진했지. 다른 한편 중류문주 도간도가 회객실에서 얘기 중이었어. 화가 뛰어들어왔어. 큰일 났다고 급히 말했지. 몇 사람이 나가보니 묵진방주가 기력 없이 말했어. 배우의 묵진방이 도간도가 화를 냈어. 접검단을 수집해 토벌하라고 했지. 접검단이 급히 도착했어. 문을 여니 끔찍한 광경이었지. 팽오천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 말 몇 마디 오가고 사람들이 팽오천에게 다녀들었어. 팽오천은 침착했어. 순간 이동으로 뒤로 갔지. 한 칼에 여러 명을 대었어. 접검단 대장이 멍했어. 덩치가 큰데 어떻게 저렇게 빨라. 팽오천의 칼이 춤추듯 움직였어. 대장이 멍한 사이 팽오천이 털을 랭우도를 썼어. 반응 같은 거 없었어. 도기가 다가오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 잠시 후 연기가 거치고 시선만 남았어. 팽오천이 칼로 대장을 띄웠어. 접검단 대장이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어. 팽오천은 신경 안 쓰고 칼로 위협하여 길 안에 하오했지. 탐이 들고 두 사람이 정윤문에 도착했어. 팽오천이 말했어. 가도 돼. 난 무의미한 살생은 안 좋아해. 하지만 기억해. 다시 날 마주치지 마. 접검단 대장이 황급히 도망갔어. 사실 팽오천이 안 죽인 건 팽오천이 아직 피공포증을 완전히 못 이겨서야. 그래도 전출 거듭하면 언젠간 익숙해지겠지. 팽오천이 칼 들고 정윤문에 들어갔어. 안에는 역시 돌병들이 많았지. 그때 무서운 기운을 풍기는 남자가 나왔어. 맞아. 바로 방주 도간도였어. 도간도가 현랑도와 흑적산사의 복수를 하겠다고 했지. 팽오천이 듣고 알아챘어. 순간 이동으로 도간도 뒤로 갔어. 입을 열었지. 너희들 텅빈 음마 부하로구나. 도간도가 깜짝 놀랐어. 급히 팔을 휘둘렀지. 팽오천이 뛰어니 비했어. 따귀를 날렸지. 도간도가 급히 용서를 빌었어. 하지만 나라가 바닥에 쓰러졌지. 이런 굴욕을 당하고 도간도가 참지 못했어. 변심했어. 기운도 달라졌지. 얼굴도 흉악해졌어. 도간도가 맹렬히 베었어. 팽오천이 칼로 막았어. 두 칼이 부딪혔다니 갈라졌지. 시험 삼아 결혼 후 팽오천이 거위를 벌였어. 도간도가 박자 따라붙었지. 팽오천이 본능적으로 막았어. 도간도가 슬라이딩으로 뒤로 갔어. 팽오천이 옆으로 칼을 세웠어. 칭칭 소리가 났지. 도간도의 공격이 전부 막혔어. 바위를 치는 것 같았지. 도간도의 의식이 흐려졌어. 소리 지르며 팽오천에게 최후의 이적을 당했지. 팽오천이 최고의 예를 갖췄어. 철혈 맹호도 일식 맹호 비산을 썼지. 하얀 섬광이 지쳐졌어. 연기가 거치자 도간도가 선체로 죽어 있었어. 팽오천이 등잔했어. 기계는 나쁘지 않았어. 보라성이여 말했지. 오늘은 살생하고 싶지 않아. 퇴원에서 꺼져. 부하가 떨려 고개를 끄덕였어. 팽오천이 경제상단으로 돌아갔어. 작별 인사를 하려고 말했지. 일주일 신세 졌습니다. 이제 수련하러 가야죠. 두 사람이 구명의 은혜에 감사했어. 진 웬일이 뭔가 찾았어. 영패를 꺼내며 말했지. 이건 촬영단장 덤회입니다. 공작에선 원하는 만큼 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팽오천이도 미안했어. 진 나요맨이 말했어. 우수한 재물을 약속했으니 당연히 지켜야죠. 두 사람이 약속했어. 진 나요맨이 팽오천에게 어디로 가냐고 물었지. 팽오천이 생각 후 대답했어. 낙양 늦었지만 그때의 약속을 지키러 갑니다. 한 달 후 한 주막에서 점원이 미안하라고 했어. 시치루가 다 떨어졌대. 몸매 좋은 여자가 멍하니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 점원이 뒷속 설명했지. 오늘 만두가 다 팔렸다는 뜻입니다. 여자가 두려한다써.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났지. 팽오천이 눈치챘어. 인사하며 말했지. 제가 음식을 많이 시켰는데 괜찮으시면.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았어. 속으로 생각했지. 이 줄어먹을 인기 때문에 누가 눈치 없이 작업 거는지 봐야겠네. 호라분이 잘생긴 팽오천이 있었어. 즉시 태도가 바뀌었지. 두 사람이 앉아서 식사했어. 여자를 보며 팽오천의 기억이 떠올랐어. 회상 속 여자가 팽조아유와 약속했었어. 낙양에서 꼭 같이 만두 먹자고. 그런데 얼마 안 가 여자가 무림 싸움에서 죽었지. 생각하다 보니 팽오천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 여자가 그걸 봤어. 급히 말했지. 만두 다 먹었다고 울 일은 아니잖아요. 팽오천이 정신 차렸어. 급히 눈에 뭐에 들어갔다고 했지.
여자가 그 모습을 보고 젓가락을 때려놓았어. 사천당가의 탱 윌리언이라고 소개했지. 계속 말했어. 소엽은 탱가 사공자시죠. 요즘 소문이 자자하졌네요. 말하면서 탱 윌리언의 눈이 슬쩍 훔쳐봤어. 속으로 생각했지. 역시 팽가 후손답게 몽좋네. 무공은 어느 정도일까? 탱 윌리언이 팽모천에게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어. 팽모천이 대답했어. 주로 미식 탐방차 왔습니다. 팽 윌리언도 미식을 좋아하지만 이번 목적은 흑상 경매래. 팽모천이 빙그레 웃었어. 역시 팽 윌리언이 팽모천에게 관심 있냐고 물었어. 자리가 초대장 구할 수 있대. 근데 조건이 하나 있대. 팽모천이 놀라며 물었어. 두 사람이 황야로 갔어. 팽모천이 말했어. 조건이 나랑 데려다는 거예요. 탱 윌리언이 대답했어. 팽고 당연하게 불친했지.